자, 확인 설명, 103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25조의 법에서 이제 확인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다 보게 되면 다 조목조목 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것들이 설명해야 된대. 언제, 그리고 뭐를 설명을 해야 된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도 엄청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만 떠들어보면 우리 아이의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로 막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보고 난리가 나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104페이지에서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라. 그리고 꼼꼼하게 하게 되면 우리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잘못하니까 문제가 되지. 했을 때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105페이지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우리 법전에도 꼼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 이제 설명인데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전. 꼭 요 정도에서 완성된 후에 설명한다. 그럼 이미 늦었다. 그럽니다. 설명해도 잘못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갖고 뭔 설명했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성되기 언제? 전에. 거기 전 정도는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는 이제 안 속일 건데 중개사물의 상태 등 아까 보셨던 수도권 토벽, 그리고 세 번째 줄까지 쭉 오시다가 저 끝에 권리를 누구한테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만 그리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취득인데 여기다가 쌍방, 그리고 거래 당사자, 그러면 표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문장을 또 길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끝에 보실까요? 그냥 하면 안 돼. 대장,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근거 서면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시 안 하면 여기도 문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근거 서면 제시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했는데도 틀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확인 설명. 그리고 자료 보여줘라. 그리고 맞게 보여줘라. 권리관계는 등기상증명서. 그리고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많이 시험 문제 내봤고요. 다음 중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아주 쉽게는 안 보일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본. 자, 중개사물의 종류, 그리고 소재, 지번. 아까 7, 8도 써봤던 건축 연도 등.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들. 그 권리관계 어떻게 돼 있냐고. 매수인이 다 떠안고 가잖아. 그입니다. 저 대출을 말소를 시킬 건지 말 건지. 그런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끝났던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아까 거래가서는 거래 금액,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 네가 보면 저거 얼마라고 예정하니? 입니다. 우리의 의견 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실배 금액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산출래요. 산출력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공법, 토지 이용계의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 이 5번, 6번, 7번이 바로 이제 자료 요구입니다. 안이 있어서. 그리고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정말 다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거는 물어봐. 자료 요구에. 매도인은 지집이니까 1분도 안 걸려.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내내 조사하고 다녀. 주셔야 됩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소음. 지금 5번, 6번 딱 7번이죠. 5번, 6번, 7번이 바로 자료 요구. 상태하고 환경 조건입니다.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제 8번째 볼까요? 요건 요구할 게 아니고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 조건, 놓여있는 조건, 입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취득. 세금은 오로지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해라.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세 종류나 세율, 요 세율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가 이제 요거 좀 빠져 있는데 재산세 납부 여부도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도 당연히 나올 건데 바로 요 이제 106페이지, 요 페이지 106페이지에 갑자기 이제 우리 재산세
재산세 뭐 설명 계산을 하는데 재산세, 요 재산세가 이제 누구한테 과세가 될 건지 당구장 표시가 들어오면서 과세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세법 배우셨을 건데 2018년에 우리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이제 을인데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6월 돼가니까 지금 시기가 딱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3월 되니까 한 3월 한 30일 정도 되니까 자 먼저 우리 갑하고 그다음에 을이 지금 이제 3억 정도 아파트, 요 3억 정도 아파트를 지금 계약금, 요 두 사람이 계약금을 이렇게 치렀다는 겁니다. 계약금. 그러면 3천만 원 치렀습니다. 3천만 원 치렀고요. 그리고 4월 정도 되니까 4월 여기도 한 30일 정도 되니까 중도금, 자, 중도금을 지금 1억을 치렀다는 겁니다. 1억.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을 때, 잔금 치렀을 때,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배웠잖아요. 6월, 그리고 1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잔금을 6월 2일, 며칠 차이 안 나잖아요. 6월 2일, 여기서 잔금을, 뭐 잔금은 이제 1억 7천 남았잖아요. 1억 7천. 그리고 여기도 이제 1억 7천을 치렀을 때, 이렇게 치렀을 때, 그러면 2018년, 요거 이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요?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요거 설명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설명 문제로 왔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은 자세히 안 물어봤고요. 아마 올해는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5월 31일, 5월 31일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낼까요? 갑이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낼까요? 아니면 매수인이 낼까요? 5월 31일 완전히 남아있는 돈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잔금 치렀습니다. 그러면 누가 재산세 내나요? 누가 소유권 가지고 왔냐고. 6월 1일 기준 했을 때 이미 6월 1일 전에 잔금 치르고 등기는 따지지 말고 등기는 6월 10일에 등기를 했는데 요거는 요 날짜 아예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돈을 치렀으니까 잔금 치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래요? 누굽니까? 먼저 6월 1일 기준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왔냐고.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죠? 매수인. 요거 매수인입니다. 이거 거꾸로 설명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재산세 이제 네가 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주 중개보수하고 아주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입니다. 엄청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제 중개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 방 그냥 훅 가버립니다. 자, 먼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죠? 6월 1일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잔금 치렀으니까 소유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니? 매수인. 다 치렀잖아. 건물도 넘겨받았잖아.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매수인입니다. 이제 6월 1일이 애매할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먼저 6월 2일 보시까. 그러면 6월 1일 넘어서 6월 2일에 잔금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아니면 을이역입니다. 누굽니까? 매도인, 매수인. 여기 그죠? 매도인. 그죠? 여기는 6월 1일로 봤을 때는 이미 누가 소유권 갖고 있었다? 매도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는 매도인이 바로 그러니까 6월 1일 넘어가서 잔금을 치르면 그때는 누구라고? 매수는 아니요. 그때 매도인역입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만약에 6월 1일 잔금을 치르면 이제 헷갈릴 거예요. 갑이요, 을이역입니다. 그죠? 매도인요, 아니면 매수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 설명하면 네가 재산세 내라라고 해서 난리가 고지서 들고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괜히 그냥 설명 잘못해갖고 중개보수 다 날아가네.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먼저 한번 봅시까요.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래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잔금 치렀다. 잔금 치러서 소유권을 가져왔다. 그럼 누구래요? 매수인. 그죠? 매수인. 여기가 맞습니다. 매수인. 일단 매수인이 바로 여기서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사는 사람은 일단 촐싹방정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6월 1일도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기준하니까 무조건 뒤로 하다 촐싹방정 떨어갖고 6월 1일 전에 사면 딱 6월 1일도 위험해. 요 날짜 사면은 매수인 네가 내. 바로 사자마자 세금을 내야 되는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실 때는 여기 이제, 매도인 이런 거 몰라, 그입니다. 팔자라냐고 지가 내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남아있는 사람, 우리의 고객이 될 사람은 매도인이래, 아니면 매수인이래요?
매수인. 얘는 그냥 철새 저기 이제 안 올 거예요. 뭐 다시 온대요. 다시 오기를 뭘 와게입니다. 거기 가고 그냥 괜히 어디 외국 가더니 아주 좋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얘는 그냥 날아갈 거니까 신경 눈길도 주지 말고요. 누구요? 매수인. 얘가 집 한다고 우리 집에 올 거예요. 새 논다고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매도인 안중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철삭방정 떨면 안 되고 6월 1일도 치르면 안 돼. 언제라고? 6월 2일 돼서 그 후에 그냥 저기 1월이라고 하더라도 막 3월에 계약금 치르고 그리고 중도금 막 5월에 치르고 넘겨버리라는 겁니다. 언제로? 6월을 넘어서 6월 2일 딱 6월 2일 되자마자 딱 잔금 치러. 그러면 매도인 너 떠나갈 매도인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아예 6월 1일도 위험하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세 누가 부담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우리 법령에서 시험 문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그것도 주시는데 당구장 표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재산세 누가 부담하는지는 설명해라 라고 갑자기 생겼다는 겁니다. 세법 배웠잖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한번 꼭 주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9번째 취득이라도 재산세 배우니까 재산세 누가 부담하냐 거기도 설명 대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취득 옆에다가 매도 X 그리고 양도도 X 보유도 X 거래도 X 죄다 X입니다. 취득 매수는 맞아. 매수함에 따라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수인 취득이니까 그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건 다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요구 나왔네요. 자료요구 하여한당하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요구할 거냐고입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 껄끄러워 입니다. 지집이니까 지가 제일 잘 알겠지. 저 끝에 나오네요. 매도 이전 그리고 임대 매수 말고 임차 말고 입니다. 이전 쪽에다가 상태에 관한 또는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여길 자꾸 냅니다. 요구 하여한다가 할 수 있다. 저기 할 수 있다 좀 박스 좀 잘 넣을까요? 하여한다 X. 이제 앉는 지가 좀 꽤나 됐어 그입니다. 지정 취소만 맨날 내더니 이제는 요거 내볼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 아까 이제 보셨던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하고 환경 조건 3개 주시고요. 그리고 안 주네요. 안 줄 때 응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하면은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누구한테 여기는 매수 쪽에다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왔습니다. 매수 또는 임차은행에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또 뭐 돼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어떻게 해요? 자료 요구 했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문제가 없다. 주입니다. 불응 안 준다. 이상하다. 자기 물건 자신 없다. 그럽니다. 매도는 담보 책임 6개월밖에 안 가니까 아예 집 들어가자마자 온 방을 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자 볼까요? 다 끝나서 중개가 완성돼.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면으로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작성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쌍방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여기가 쌍방이 나와야지 설명한테 쌍방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가로 안에 3년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7페이지 볼까요? 올해는 또 여기서 이제 서명 또는 그러겠지. 이제 확인 설명서. 작년에는 거래계약서란 냈으니까. 그입니다. 아주 맞들렸어. 주셔야 됩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밋입니다. 시험장 갖고 서명 또는 그런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맞는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밋, 동시, 이름 쓰고 도장방.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정지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해진 설식에 거래계약서는 설식 없더니 그리고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소속이 일을 거들었니 그러면 소속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그럼 가로 안에 볼까요? 법인에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누구래요? 책임자. 하여튼 분사무소 또 나올 거입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그러면 X. 책임자가 있는데 왜 또 대표자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요 문장을 빼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빼놓고 있으면 그냥 있으니까 서명 날인하려고 그거 내보려고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중개행위를 했을 때 중개행위를 했었던 소속이 있었을 때지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너도 찍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절대 안 되고요. 중개행위를 했을 때만 주셔야 됩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란히 손잡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 잘 구분해 놨고요.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거래 계약이 또는 중개 계약이 성립될 때 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이맛박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통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 너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완전 빠이빠이 할 때입니다. 다 끝나갖고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누구한테요? 취득 쪽, 모르는 쪽.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누구? 쌍방 둘 다. 이 쌍방이 설명한테 가지 말아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내용 아예 다르고요. 확인을 해서 설명할 사항, 그리고 여기는 확인해서 설명했던 것을 서면으로 작성. 아까 4종류.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작성 교부하시고 3년을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내가 먼저 500만 원 약화드려. 그리고 소속은 그 아래다가 자격정지 하나 꼭 쓰는가요? 확인 설명은 또 자격정지. 그건 소속. 그리고 누구요? 자, 옆에 이제 확인 설명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소속은 자격정지를 나란히 얻어맞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꽝 작성 교부 말고 여기도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때려 주셔야 됩니다. 요약집에는 이제 그건 이제 만들어서 써놓을 거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 안 하면 두 번째 줄을 500만 원 약화드려. 업무정지 X, 업무정지였다가 바꿨대요. 26개 때는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업무정지 아니라고 주하시려면 바꾸자마자 그냥 바로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여기 자격정지 나오네요.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주사에게, 그리고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근거 설명 제시 안 했을 때 뒷장에 가면 자격정지 나올 거예요. 뒤에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자격정지 써놓으면 좋고 거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자격정지, 요 자격정지 문장이 너무 길어갖고 아예 그냥 넘어갔는데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소식 잘 비교해놨고요. 먼저 전속중개계약은 함께가 있을 수가 없다. 소속이 있을 수가 아예 없다. 오자마자 전적으로 한 개업한테 맡겼을 때 계약서 써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딱 중간 정도의 보존기간 얼마? 3년. 근데 거래계약서 돈도 없는 것이, 여기는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아주 엄청 길어. 요놈이 제일 길어 계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둘 나란 시기가 같던 다 끝나서 작성해 주는 거. 확인 설명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 받자마자 쓰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 다 끝나갖고 쓴 것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부수도 달라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다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는 그것도 이제 자꾸 내니까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서명,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서명하고 그 다음에 날인 이렇게 해놓고요. 서명 날 제일 아래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속은 이거 시험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그리고 서명 또는,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요거 아주 맞들려 갖고 이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거래계약서 냈네요. 제가 거래계약서 여기다가 또는 해놓고 어디다 틀렸냐고. 거래계약서 얘는 안여기입니다. 거래계약서 얘는 뭐래요? 서명 미일. 서명 미. 아마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맞들려 갖고 요거 내더니 작년도 요거 냈고 서명 미 날인. 얘는 또는 안여기입니다. 아주 요것만 잘 보고 있을 거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똑같아요. 확인 설명서. 지금 순서대로 있으니까 거기 제일 아래 공백에다가 쓰기 아주 좋네요.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여기도 서명 및. 요건 이제 올해 나올 거입니다. 서명. 그리고 및. 여기도 이제 동시에 서명 및 여기도 날이. 올해도 이제 여기다가 확인 설명서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이 난다. 그러면 X. 뭔 골라먹는 재미가 있냐고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귀찮다고 공미로 푹, 그것도 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쓰라고 이름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뽑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뽑아내도 옆에다가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백으로 놔두세요. 내 이름 직접 내가 쓰게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도장도 그냥 컴퓨터에다 아예 그냥 뭐 스캔 떠갖고 여기다가 또 날인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날인 꽝 해야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자, 쳐들어오자마자 요거부터 보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것이 잘했나 해갖고 이름 쓰고 도장꽝 동시에 2개 안 하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냐고 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업무정지래요. 아주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요. 요거 아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전속중개계약서는. 그리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2개는 서명 및 날인.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문제도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아주 괜찮았고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냥 연도만 계속 내봤습니다. 자, 2015년도에 나왔구나. 그럼 26회 거구나. 맞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딱 그때 시험 날짜였습니다.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설명인데 틀린 거 괜히 이런 문제 때문에 긴장하실 건 없다는 겁니다. 괜히 날짜만 써놔갖고 괜히 또 헷갈리게 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틀린 것만 찾아보래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맞죠. 확인 설명의 사항을 그리고 확인해서 이를 근데 여기 잘 볼게요. 누구한테 제대로 나왔는지 봐야 됩니다. 이를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맞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위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잖아요. 맞아. 여기다 쌍방 그리고 다 끝나서 이런 소리 나오는지 오래 가서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제재가 바뀌었다고요? 바뀌자마자 바로 시험 문제 됐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 그럼 맞을지 몰라.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개울 넣어갖고 그것도 대형 추가 선물이 100만원짜리 아니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아니죠. 얼마래요? 500만 원야의 과태료 떠낼 것 같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나왔네. 취득 쪼개만 설명하니까 세법은 뭐요? 취득 보유 양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맞죠?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그리고 세율은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거치에서도 받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맞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맞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3년을 몇 년 동안 4번을 3년 동안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쌍방도 맞고 3년도 맞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서명 또는 그래야 되나 확인 설명서는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미인 날인하며 맞잖아요. 그리고 당의 중개행위를 한 요 문장 빼놓고 그냥 소속이 있으니까 그게 심심하니까 함께 서명 날인한다. 그러다가 자격정지 얻어맞는다. 그리고 서식 잘못했다고 업무정지 얻어맞는다. 둘 나란히 쫓겨난다. 그입니다. 소속이 중개행위를 하면은 그때는 소속 공인사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네. 나머지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재가 잘못됐네. 2번이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가 이제 우리 작년도에 좀 나왔지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벽에다가 걸어 넣으세요. 입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우리 게시문 볼까요? 근데 걸어 놨는데 잘 안 보여. 어떻게 해요? 벽에 가려서 안 보여. 또 요일표를 옷을 또 걸어놨습니다. 안 보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게시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아까 OX 문제 먼저 봤네.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게시할 거. 그래서 이제 2번. 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나왔으니까 어른 그냥 건너뛰기는 할 건데 어렵지 않아. 그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게시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돼봤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요? 등록증은 등록증이지만 세무서에서 받는 사업자 등록증 아까 봤죠? 사업자 등록증 X.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보시니까 이제 분사무소는 당연히, 또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게시한다? X. 다른 쪽에서 분사무소 자꾸 등록증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중개보수. 이제 다음 주에 계산해 볼 거예요. 중개보수, 실배요리는, 그리고 한도표. 뭐 한다? 걸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 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하고 누구요? 소속을 안 걸어놓는다. 걸어놔야 됩니다. 사장님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모든 개업 공인주사는 자격증을 개시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불칙 때문에 모든 개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20% 있다고 했구만. 꽤나 많아요. 10집에 2집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면 더 이상 개업으로는 중개업 못하고 등록증에서 얻어맞으면 못할 건데 하여튼 목숨 연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4번이 잘 생각날 겁니다.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했니?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나중에 4번도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 관련 서류. 그래서 여기도 게시하라고. 공제가입서, 저기 보증보험 가입서, 공탁증서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4번.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그런 것들은 안 걸어놔. 걸어 놓으면은 폼으로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시의무 위반했을 때 개인 또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되고요. 보이 개 그러면 개시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 제주도 꼭 물어보면 제주도 자주 물어봅니다. 개 울러갖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꼭 주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사무소 명칭 표시는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별표, 여기도 3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오다 가다 정말 간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무소 벽도 보세요. 그럼 나란히 2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지금 명칭이고 잘 보시면요. 명칭인데 근데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보게 되면 간판 설치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간판 설치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고요. 근데 대신에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문자하고 성명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얘기 없지만 성명은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명칭 그랬지 간판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간판이 이제 잘못되면 뜯어내 요소가 나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나면 뜯어내. 라고 또 그리고 요 간판 철거는 이제 나중에 간판 자체가 잘못됐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이전했는데 왜 간판 달아놨어? 폐업이나 등록주소 그 3개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11페이지에 먼저 문자를 명칭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몇 글자? 8글자. 8글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거 명칭 자체가 요거 맞냐고도 한번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111페이지 이제 명칭, 요 명칭인데 먼저 요거 명칭을 쓸 수 있냐고 공인중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 자, 공인중개 그리고 법률. 자, 법률 그리고 사무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바로 사무소 요 사무소 명칭을 요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냐고 사용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공인중개 사가 빠지고 꼭 변호사처럼 보이네.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공인중개 요 사가 안 들어오고 법률 로그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죠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거기서 상담하고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 7년 이하 징역입니다. 7학년 출반에 아주 교도소 입학시킵니다. 아무리 저것들이 우리 밖으로 건드려도 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아주 크게 가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7학년 출반에 아주 입학시켜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이것도 얼마나 그냥 물상 가지고 머리 쥐어 짜갖고 만들었을까 입니다. 쓱 넘어가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틀렸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인중개사 8글자라고 했지. 이거 벌써 숫자가 다르잖아요. 입니다.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변호사니? 그럽니다. 네가 지금 없어진 사법시험이라도 합격했니? 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없어졌어. 이제 로스쿨 나와야 된다. 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별로 먹은 문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길어. 5글자 쓸 수도 있어 게입니다. 이제 오해받아입니다. 저 붙이기 쓰는 게 바로 부동산 중개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 나오지, 부동산 카페 나오지. 최근에 지금 판례가 줄줄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자격증 따고 저렇게 쓸 거지 왜 또 교도소 갔을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칙 나왔네요. 여기 부칙 때문에 자격증 없다고 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 써라 이럴 거 갖고 저걸 저렇게 써놨습니다. 뱅뱅 돌려놨습니다. 사무소 명칭이라 부칙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니까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 또 슬쩍 바꾸겠네. 저 부칙이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그냥 1학년 일반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100만 원약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뭐 재질은 안 물어볼 건데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게 되면 간판 설치해라 라고 얘기 안 한 게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나 먼저 법률을 아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저거 빼버립니다. 근데 한 줄 넘게 차지하는 저 법률,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아래 볼까요? 여기 나오죠. 5개 광고물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안 해도 좋아. 근데 뭐라고요? 설치하는 경우 그랬잖아요. 설치하는 경우. 안 해도 정말 된다니까. 근데 간판 없이 너 영업하겠니? 그럽니다. 간판 설치 안 하는 기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 잘 들을 건데 내가 뭐하러 얘기하니? 나 입 아파. 그럴 겁니다. 설치를 할 경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또 가로낼 겁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요. 또 그럴 겁니다. 아주 여기 와서도 속색입니다. 간판도 신고불증에 기재된 누구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책임자의 성명을 간판을 설치할 때 하라고 안 했는데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는 겁니다. 문자고 성명 표기해라. 안 그러면 쳐들어갈 거요. 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문자는 아무 소리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이름은 잘 보여라. 안 보기만 해봐봐. 아주 돋보기로 봐야 보여. 이러면 쳐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간판 뜯어내. 그럽니다. 껍데기만 바꾸면 돼요. 그걸 또 몽땅 뜯어낼 필요 없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볼까요? 두 번째 줄에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로형 간판. 이름 들어갈 거 잘 볼까요? 세로요? 간판. 그리고 튀어나온 간판, 돌출 간판. 그리고 옥상에다 간판 달았네? 옥상 간판. 근데 현수막은 있대요? 없대요? 현수막? 없대요. 아직 안 나왔는데 현수막에는 이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옥상 간판 4개 간판은 똑같아요. 개업 공인주사의 이름, 대표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근데 여기입니다. 성명은 어떻게 해요? 인시. 이름은 잘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명 안에다가 문자 X. 문자는 잘 보이라는 소리 없습니다. 8글자만 있으면 돼. 근데 그 8글자 크게 못 써서 아주 안달이다입니다. 어느 사무소나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주 대문짝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인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성명만 그래. 입니다. 이름만 잘 보여. 라고 이름만 잘 보이면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그냥 이름을 적게 써갖고 중개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을 표기를 할 때는 잘 보여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니까 이제 위반한 간판, 성명이 적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물자가 없거나 그러면 그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철거 명령 없이 대집행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먼저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경우 여기 볼까요? 그 명령을 받은 자,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주 저거 즐기네.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몇 번째? 2번째 뭐 한다고요?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저 대집행 앞에 있는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걸 또 민사집행법 이렇게 바꿀 때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거든.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교도소를 보내지 저렇게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하는 그런 치사한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집행이 들어간 법. 정말 민사집행법 그래도 꼭 맞을 것 같아요. 그 경매할 때나 나와 합니다. 여기는 행정 대집행법. 저런 법률도 바꾸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사명칭 사용 당연히 안 되겠죠. 아까도 잠깐 봤었던 공인중개사 아니면 공인중개사라고 써서는 안 된다. 아니면 또 이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면 교도소 보낼 거야 사입비로입니다. 두 번째 보셨던 개업이 아닌데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뭐라고요?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줄에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나와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명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간판을 왜 안 뜯어냈어? 그리고 저 간판을 작년도에 정말 1개월 이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3일 지나면 사람을 불러다가 간판을 이미 뜯어내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3개. 요 3개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먼저 다음 중에서 박스에서 간판을 뜯어낼 것은 한 4개 주고 찾아봐.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또 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면 지체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좀 박스 좀 잘 거야. 7일도 X고, 열흘도 X고, 이제 1개월이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건 작년도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얘가 더 빨라. 간판을 빨리 뜯어내야 돼.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이전. 왜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대전 가면서 세종시에다 간판을 왜 달아놨어요? 애를 왜 띄워놓고 갔어요? 입니다. 요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도 없는데 왜 간판이 있어? 그러니까 뜯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부를 거예요. 철거명령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으로 만듭니다.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영업 안 할 거잖아. 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3년 용업부사잖아. 뭐 등록취소 처분을 얻어 맞으면 뭐라고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옆에다가 이제 휴업, 요거 잘 써놓으셔야 되면 휴업이나 그리고 업무정지 잠시만 쉬는 거. 자, 업무정지는 6개월 동안 영업 못하는 거. 자, 업무정지는 요거는 간판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간판 올해 철거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간판 철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휴업은 잠시 쉬는 거니까 간판 달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휴업은 사무소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 나간다고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 취소, 사무소도 여기는 유지를 계속 월세 나가도 사무소를 계속 세 내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니? 오히려 등록 취소 얻어맞아요. 그리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얻어맞으니까 사무소 없애버릴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간판도 달아놔야 돼요. 간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 오히려 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세요. 영업만 하지 마세요. 요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유사부 폐업 말고 등록 취소 말고 그죠? 그건 이제 철거하는데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철거하지 말고 사무소 그대로 있어야 돼. 간판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똑같네. 행정대집행법으로 바로 대집행. 여긴 철거명령 없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먼저 부를 거예요. 당장 급해. 뭐라고? 여기에 철거명령 내리고 그 후에 외대집행 아니겠습니다. 번호표 1번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절실됩니다. 그다음 113페이지에 휴업은 정말 잘 내놨고요. 전 문제 볼까요?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꼭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련 보니까 쭉. 자, 여기는 보시고요. 자, 먼저 옳은 거. 첫 번째, 개업 공유사는 3개월을 초과. 딱 맞았죠. 3개월 이상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문장이요. 3개월을 초과. 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3개월 얘기 없이 휴업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는데 신고 안 하고 입니다. 귀찮아의 서로입니다. 3개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맞죠? 미리 등록한 증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냥 뭐 평범하네요. 맞았죠?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2번이나 4번은 벌써 틀렸어. 왼쪽에 있는 1번, 3번, 5번이 바로 정답이요. 절실입니다. 근데 니은번 보면은 이제 기억이 1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니은번 볼까요? 맞는지.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는, 그러죠. 국토교통부를 영정하는 모든 설식을 국장이 만드니까 맞아요. 여기가 대통령 연결하면 안 되고, 거기 찾아봐. 거기는 없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를 영정하는 신고서에다가, 맞잖아요. 그리고 잠시 쉬는데도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고 계십니다. 니은번도 맞아. 그러면 1번은 벌써 틀렸어. 3번하고 5번 중에서 정답이요. 아주 끝까지 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디귿번도 맞으면 3번, 5번이 답이고, 그리고 디귿번이 안 맞으면 3번이 답이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 볼까요? 등록관청에, 그리고 휴업신고를, 잔악계나 불조심, 휴업신고를 한 때는 잠시 쉬는 휴업계입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지체 없이, 저거 아주 주책 맞네.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대요. 간판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답은 몇 번이다? 5번 아닙니다. 몇 번? 3번. 그럼 언제 뜯어내는데요? 폐업. 잠깐 깜빡하면 틀리겠잖아요. 폐업을 했을 때. 그때 지체 없이는 맞아요. 간판 뜯어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휴업자는 뜯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도 가만 내버려 둬야 되고, 그리고 월세 나가도 간판도 가만히 잠시 쉴 거니까 여기도 가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디귿번은 틀려. 답은 바로 몇 번? 3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표시 광고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낼 때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광고 누가 내니? 성명, 명칭.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요 딱 4개도 시험 문제 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1번으로 바로 와볼까요?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표시 광고 낼 때는 표시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개가 반드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요 기업번, 니은번, 연음이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가끔씩 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의 명칭,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 명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냐? 소재지. 가다 보니까 못 찾겠니? 전화번호. 연락처. 근데 여기 연락처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대표 전화기입니다. 뭐 지역번호 들어가거나 1588 들어가거나 합니다. 010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없다고 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으면 별표도 세요. 50을 다 때려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누가 광고 냈니? 이름이 뭐니? 입니다. 성명하고 명칭은 달라요. 개업 공인사의 성명, 대표자 누구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업이 아닌 자 당연히 그렇죠. 아닌 자는 요거 1학년 일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막 벼루시장에다가 중개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집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거기 제재 나오네. 자, 1번입니다.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은 여기 나오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집 하려고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얼마? 1학년 1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쟁이 아래쪽에 금쟁이 표시하면서 나올 겁니다. 또 1학년 볼 거예요, 입니다. 이런 제재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근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에는 아닌 사람이고, 근데 개업 공인사가 중개사무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위반. 그러면 성명 등을 표시 안 했다고입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개그를 넣어갖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제재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115페이지에서 거기 문제도 괜찮은데 사무소 명칭 문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틀린 것은 뭐냐요? 그리고 2개 나란히 잘 나왔죠. 사무소 명칭에다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하고 8글자가 길어 그럼 5글자 부동산 중개 라는 문자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인주사는 골라먹는 재미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받아 부동산 중개라고 하면 그거 그냥 100% 다 공인중개사 우리 자랑질해도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를 꼭 쓰시라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처럼 자격증 없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우리 배워보니까 알겠잖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는 여기죠. 요거 자꾸 이제 시험 문제 내요. 자, 의무를 부담한다. 그럴 겁니다. 아까 프린트물 나왔나? 그죠? 보시면요. 개업 공인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오류 맞죠? 부담한다는 소리가 오류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게 오류 맞아요. 설치할 의무가 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설치하라고는 안 했어. 근데 설치할 수밖에 없어. 설치하는데 이제 절단 낼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하고 성명만 요것만 제재를 가겠다는 겁니다. 설치하는 건 아예 얘기가 없어 정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 3번째 볼까요? 요것도 아주 교묘하게 냈잖아요. 저기 연락처 그랬네. 연락처. 잘 보이라는 것은 뭐였어? 게입니다. 뭐 적게 쓰면 쳐들어간다고 했나? 저입니다. 연락처면 무슨 지역번호 들어있는 사무소 연락처 그거 적으면 쳐들어간대요. 3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했던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싹 바꿨잖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는 맞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데 연락처가 아니라 뭐래요? 성명. 자, 이렇게 성명. 이제 또 명칭이라고 하려나? 좀 엉뚱한 소리라고 그러죠. 연락처가 왜 나와? 그입니다. 연락처 말고 성명. 하여튼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할 거니까 이름 적어봐라. 그러면 쳐들어간다고 그러지. 뭔 연락처 여기입니다. 문자, 연락처 이런 거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맞잖아요. 개업공인사 아니니까 당연히 개업공인주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을 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당연히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건 이제 교도소 보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주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정말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평범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3번 답은 딱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저렇게 연락처 라고 나오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그걸 살짝 성명을 또 연락처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전속 중개기야.
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까지만 조금 가면 그래도 어려운 게 좀, 예,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